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진통장 1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네, 포드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추웠죠. 부산도 이제 춥다고 그러시고 저희 이쪽에 우리 서울 쪽은 정말 추웠어. 어저께가 휴일이었잖아. 어제 정말 추웠어. 정말 뭐 꼼짝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추웠고 오늘도 만만치가 않고 아침에 추웠어. 만만치가 않고 어떻게 추위에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영하 13도인가 서울에서 했던 날 한 2년 전인가 모르겠어. 1년 전인가 부산에 출장을 갔는데 영하 2도야. 난 KTX 내려가지고 야 여기 되게 따뜻하다 진짜 부산 좋네. 그리고 이제 부산역에 내렸더니 사람들이 막 거기서 사투리 쓰시면서 야 뭐 오늘 와 이리 춥노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틀리긴 틀리고 한 10도 차이 나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적응하는 게 서울에서 그때 한 12도 13도 됐을 때 오늘 같은 날씨가 갑자기 왔다 그러면 추울 텐데 어저께 워낙 적응을 하고 나니까 요번 주 계속 추웠잖아. 그러니까 사람 몸도 거기에 굉장히 적응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저녁 먹을 때 그냥 귀찮아서 셔츠 하나에다가 코트 하나 걸치고 나갔더니 춥더라. 그래서 나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동사에서 죽는다 그러나? 그런 거하고 아까 뉴스 우리 밥 먹으면서도 봤잖아. 뉴스에 동사에서 죽고 그런 것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난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아까 얇게 한번 옷을 입고 갔더니 추위에 그 정도로 노출되면은 정말 죽어.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같은 추위에는 형편이 조심해야 돼. 뭐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형편이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더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돕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도 카페 차원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나는 좀 이렇게 우주도끼 송보님 살 빠져 조심하세요. 저 앞으로 한 10kg 정도를 더 사실은 빼야 됩니다. 지금 10kg를 빼서 이 정도인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카페에서 예전 동영상들 보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뚱뚱할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한 10kg가 좀 뺀 상태고 앞으로는 좀 더 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추워서 살이 빠진다면 더 추워졌으면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주도깨비님은 흑백 사진을 주로 하신다. 위주로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필름 카메라 쓰신다는 소리 아니야? 필름 카메라 라이카 M3를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필름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야? 나 이제 그것도 모르겠어. 젠자브로니카 67 쪽 카메라들 그런 카메라들하고 또 35mm 몇몇 가지 쓰시는 것 같은데 뭐 취미생활 하실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뭘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이제 글로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전화 통화를 해갖고 한 30분 정도 30-40분 정도 통화를 했어.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어. 내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다. 스냅 카메라님 맞습니다. 스냅 카메라님 안녕하십니까. 네, 뚱뚱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체중 조금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과체중에서 좀 더 벗어나갖고 좀 비만 쪽이에요. 한 10kg 정도를 더 빼면 이제 과체중에 들어가니까 오래 살 것 같고. 그런데 뭐 오래 살아봐요. 100년은 살겠습니까? 1000년은 살겠습니까? 근데 뭐 적당히 99년만 살면 되지. 99년만? 80 정도. 80에서 한 81, 2 정도 살다가 그렇지. 근데 안 아프고 그냥 가면은 딱 좋은 것 같아.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삶의 질.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삶의 질이라는 그런 이제 화두를 많이 갖고 하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있어. 삶의 질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자,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 뭐 이제 카페 뭐 한다고 그랬어? 오늘은 어떤 뭐 메커니즘적인 뭐 조리개 샷다 뭐 파이트 밸런스 이런 쪽 얘기들은 좀 그동안 좀 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촬영하는데 좀 팁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분야가 대체적으로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거든.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다큐멘터리 쪽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대중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인물 사진하고 풍경 사진 중에 먼저 인물 사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물 사진 촬영의 중요한 몇 가지 팁, 몇 가지 조언 또는 몇 가지 도움말 해갖고 몇 가지 정도. 물론 뭐 인물 사진을 블로그든 뭐 학원에서 강의든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 그 말들도 사실은 뭐 훌륭한 말들이야. 그리고 뭐 틀린 얘기들이 않고 대부분 예. 맞는 말이고 그런 말들인데 레이첼 포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런 학원이나 이런 강좌 우리가 볼 수는 뭐 내 강좌 말고도 다른 분들도 강좌가 많잖아. 그런 데에서의 강좌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보다 그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테크닉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어떻게 인물 사진을 만들어 갈 것이냐, 만들어가는 과정들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 오늘 포디노 좋겠다. 왜? 네 전공이 나오는 거 아니야. 패션 사진이 인물 사진 쪽하고 인물 사진 중에 패션 사진도 하나의 또 작은 부류겠지. 우주 도깨비는 인물형 YG 필터 구하기가 힘드네요. 네. 그거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쪽에 부산에 YG.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현석한테 가야 되나? 양곤 모터스? 음. 그 YG 필터도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필름 쪽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울 남대문 쪽이나 충무로 쪽에 이렇게 오프로드 오프라인 샵이라 그러지? 온라인 샵이 아니라 그런 샵에들 가면은 예전에 사놨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YG 필터가 없다면은 Y2 필터를 꽂고 써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톤의 정색 묘사가 좀 더 이제 좋다 그러면 이제 YG 필터를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들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물 사진 이런 얘기가 있어. 우리가 보통 사진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인물 사진을 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누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물 사진을 먼저 한대. 그건 왜 그러냐면 사진을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사는 이유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 또 자기 자식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 자식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면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낵 카메라님, 근데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 주제 인물 사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일찍 들어오시지.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물 사진. 인물 사진 촬영의 중요한 몇 가지 팁. 이게 오늘의 주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물 사진을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인물 사진을 찍기 시작을 한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또 관심 분야 사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풍경도 찍고 또 뭐 이런저런 사진들을 찍어 나가다가 나중에 다시 인물 사진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더라고. 누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생을 마감한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을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이건 그냥 떠도는 얘기일 뿐이야. 어떤 정석에 의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쭉 가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갔고 인물 사진이 그리워진다. 그러면은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그래도 난 풍경 사진이 좋아. 그래갖고 적극적으로 풍경을 하든가 계속 다른 걸 해. 나는 인물 사진을 지금 좋아하느냐? 나는 뭐 인물 사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뭐 이제 우리는 전공을 그걸 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조금씩 다 맛을 보잖아. 그래서 이제 인물 사진도 찍어보고 풍경도 찍어보고 뭐 다큐멘터리도 뭐 전부 다 한 번씩 해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딱 좋아하는 거를 골라갖고 전공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난 어쨌거나 인물 사진은 전공은 안 했어.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적인 이제 내가 이제 사진 이론가니까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또 경험에 우러나온 얘기들을 그런 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너는 이제 그쪽이 전공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야 포디, 네. 내가 뭐 좀 하나 물어보자. 뭐 오늘도 내가 뭐 변함없이 끌고 가긴 할 텐데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네가 생각할 때 뭐 같아? 인물이 좋아야 돼. 인물이 좋아야 돼? 맞박이 좋아야 돼? 인물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이쁘다, 뭐 아름답다 이걸 떠나서 그냥 뭐 인물이 좋아야 돼. 인물이 좋아야 돼. 인물이 안 좋으면 렌즈 곰팡이나. 바로 농담이고요. 뭐가 같아? 첫 번째가
그 인물을 편안하게 해야 되죠. 편안하게. 교감? 그치. 교감이란 말이 쓸 뭐 수 있어. 사진 찍는 그 인물. 맞아. 그게 인물이든 제일 뭐 중요한 거야. 모델이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사진이 잘 나오죠. 대한님이 소통이라고 하는 그 명언이네요. 인물 사진의 완성은 얼굴. 그 인물이 안 좋으면 굉장히 곰팡이 난다. 저 거짓말이니까. 뭐 그런 걸 기억을 해요. 참 이상하게.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런 이제 웹사이트라든가 사이트나 이런 사진을 이제 동호회들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인물 사진을 샤프하게 또는 뭐 부드럽게, 이제 반대되는 표현인데 부드럽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또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또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맑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찍으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사실은 고민들을 하거든. 그런데 네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교감, 그걸 한마디로 이제 한 단어로 하면 교감이거든. 교감. 그래서 인물 사진을 직업적으로 하든 아니면 내가 취미로 하든 뭐를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도 교감이 퍼스트야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누군가를 찍어, 모델을 찍던 내 여자친구를 찍던 여자가 내 남자친구를 찍던 일단은 찍는 사람이 인물 사진에서는 사람이 피사체가 되겠지. 그게 맞박을 클로즈업을 하던 상반신을 클로즈업을 하던 전신을 찍건 간에 어쨌거나 사람이 주 피사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물 사진, 사람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색하지 않은, 인위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표정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모델이 왔어 지금. 우리가 찍으려고 모델이 왔어. 그런데 이 모델 보고 야, 딱 서 저 벽에, 내가 이제 지금부터 널 찍을 거야, 딱 서. 그러면 그 모델이 그렇지 않아도 나를 처음 보는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표정이 될까? 아무리 프로지만 어느 정도는 될 거야. 근데 힘들지. 그래서 내 예전 경험에 의하면 나는 일단은 오면은 사진 안 찍고 대화를 먼저 많이 해. 꼭 사진에 관한 대화, 오늘 촬영은 어떻게 할 거라든가 이런 대화보다도 그냥 사는 사람 가는 공통된 화제를 꺼내 갖고 최대한대로 공통된 그 사진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들을 좀 해.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 그게 1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이 필요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오늘 못 찍을 수도 있는 거야 사실. 못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교감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찍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오히려 더 좋아. 물론 모델비라는 걸 더 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찍어갖고 불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좋다. 그래서 인물 사진은 첫 번째가 교감이고, 두 번째는 교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 필요해 하면은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포디,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나는 생각해라는 걸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해. 너 뭐해? 키보드 좀 보려고. 키보드 보려고? 갖고 와. 아니 여기서 거기다 놓고 있어. 여기서 이걸 하면은 이게 나도 쓸 수 있는 거야?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해봐 한번. 쓸 수 있네. 이거 타이핑 되네? 우리는 석기 시대 때서 온 것 같아. 이게 도네요? 가만 있어봐. 한번 해보고. 야, 우리 방송해야지. 방송 해봐. 괜찮아. 보내기. 이게 되네요. 야, 근데 송보 이름으로 그렇지. 이게 지금 방송이 내 이름으로 가니까. 지금부터 타이핑은 제가 치는 게 아니라 포디님이 치고 있는 거여요. 나는 이거에 여기 커서가 깜빡이길래 한번 해본 거. 이거 되는구나 나도.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거네. 그렇지. 15회 만에 알다니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관심 밖의 일은 끄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머리통이 이게 좀 무거워. 뇌 용량의 초과야.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관심 밖의 것은 가능하면 끄고 살아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필요해.
그 교감이 안 이루어지면 사진 촬영을 나는 못한다고 사실은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로 지금 여기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사진들을 여자친구 사진들을 주로 찍지. 무엇을? 맞박을. 내 여자친구 이뻐요? 이렇게 찍었더니 좋아요? 이 렌즈가 좋아요? 지금 아니 난 그냥 이거 놀라고.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 자, 그렇다면 여자친구하고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친해지고 교감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 야, 우리 방송하자. 넌 그거 하지 마. 나 옆에서 다다다닥 하니까 집중이 안 돼. 얘기해. 원래 아프리카 방송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교감이 통했다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교감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풍경 사진, 모든 사진에 저기 뭐야 그런 부분들이 통용이 돼. 풍경 사진에서는 이제 라이팅 때문에 아침에 찍을 것인가, 저녁에 찍을 것인가, 언제 찍을 것인가, 낮에 찍을 것인가, 대낮에 찍을 것인가, 이런 기다림, 라이팅을 볼 줄 아는 끈기와 인내심, 또 이렇게 주변 상황을 같이 볼 수 있는 기다림도 필요해. 인물 사진에서도 그게 필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뭐 모델들이든 찍어야 될, 직업적으로 찍어야 될 때 교감을 어떤 식으로 갖나? 일단 뭐 먹어 같이. 그냥 뭐 사다가 먹고. 그 침대에서 교감을 해? 아이, 이게 갑자기 이게 19금으로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누드도 많이 찍어봤죠. 옛날에 또 친구하고 작업하는 친구하고도. 근데 일단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전 하루를 부르면은 보통 오전은 다 먹고 대화하고 사는 얘기하고 하느라고 시간 다 가요. 똑같네.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이제 실제 촬영 시간은 한 2시간 집중적으로 하면 끝나는 거죠. 2시간.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됐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이제 한번 봤으니까 쉽지. 보통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교감을 어떻게 하세요? 교감 안 해요? 교감이 중요한 거예요. 교장은 쓸 데가 없어. 프린스 0924님은 나도 알바 불러다가 시간당 10,000원 주고 두어 시간 썰 푸는데 일단은 썰을 풀어갖고 최대한 편하게 해갖고 내가 끌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느냐? 우리는 그동안에 이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될까, 어떤 카메라를 사용해야 될까, 그거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인물 사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교감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갖고 이제 자연스러운 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렌즈나 카메라는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라이팅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하게 때릴 것이냐, 부드럽게 묘사를 할 것이냐,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라이팅이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스튜디오에서건 야외에서건, 야외에서는 라이팅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돼? 뭐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원라이팅이라 그러지 우리가. 태양이 하나 있으면 원라이팅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인공 조명을 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되는 거고, 전문가 얘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반사판이라는 개념들이 있거든. 너 반사판 알지? 반사판이라는 개념이 있어갖고 사실은 인물 사진을 혼자 찍는 것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으면 가장 좋다. 그래갖고 그런 반사판을 파는 거 뭐 10,000원, 20,000원짜리도 팔잖아. 그런 것들이 큰 것이 꼭 필요하느냐? 아니야, 그렇진 않아. 내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뭐 이제 A4 용지에 허다못해 백색 종이 한 장만 있어도 그림자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밝힐 수 있는 라이팅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건 어떠한 뭐 야,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룰 수 있다면 무슨 사진들 못 찍겠어. 근데 우리는 실용적인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밥 둘둘 말든 거 알미늄 펴놓고 이러고 앞에 이러고 그래도 지금은 되고. 이렇게 나오죠 햇빛이. 그다음에 뭐 A4 용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앞에다 한 장 정도 대준다면 어설픈 그림자들 또 어색한 부분들도 만회가 될 수가 있다. 또 하나, 자 그렇다면 원 라이팅인데 태양이 위에 떠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내가 태양을 움직일 수 없지. 자연은 그 거슬러 올라가 법칙을 변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뭐 마술사도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두 번째 교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다림이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내가 언제 찍을 것이냐는 것을 사전적인 미팅이 먼저 필요하다. 내가 이 장소에서 언제쯤 찍으면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겠구나를 사전 미팅이 필요하고, 그걸 기다리고 봐뒀던 거를 데려가서 사람을 같이 가서 찍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지금 프로 냄새가 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즉석적으로 다니면서 인물 사진을 찍는다. 내가 그냥 간단히 예를 들자. 내가 내 여자친구 사진을 찍어주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할까? 야, 여기 꽃이 피었으니까 이쁘다. 너 여기 딱 서 있어. 내가 사진 멋있게 한 장 박아줄게. 딱 그런 얘기들 하잖아. 그래갖고 야, 딱 써봐. 오케이.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빅 스마일 하고 퍽 찍잖아. 이 행위야. 이 행위. 자, 이 행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가 이 행위거든. 이 행위를 할 때 한두 가지 중요한 팁만 알고 있으면은 사진이 좀 더 남달라지게 보일 수가 있다. 그게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나는 별로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렌즈 이야기부터, 그다음에 초점 맞추기부터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 포지는 인물사진 찍을 때 보통 렌즈 몇 미리 쓰네요? 나 뭐 85나 100 쓰지 주로. 85mm 100 맞아. 85mm 렌즈를 85하고 100이 우리가 제일 좋지. 포트레이트용 렌즈라 그래. 포트레이트 멋져요 사장님? 누가 사장님이냐? 그래갖고 저기 85mm 포트레이트용 렌즈라 그래. 그 다음에 100mm 렌즈가 있을 거고, 저 프리스님 말씀 잘하셨네. 135mm도 쓸만하다. 네, 괜찮아요. 135. 난 135mm도 나는 굉장히 예전에 많이 썼던 135도 렌즈야. 좋아요. 예. 135mm 끝까지 85mm에서 135mm 끝까지 렌즈들을 쓰게 되면 대체적으로 온순한 묘사, 어색하지 않은 온화한 묘사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렇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급의 렌즈들은 성능이 안정돼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형 조리개 체형도 많아. 85mm, 100mm급은 135mm는 좀 예외가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그 렌즈들을 쓰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초점은 주로 어디다 맞춰야 될까? 초점? 어, 초점을 어디다 맞추다니. 인물 사진을 맞박을 찍어. 어. 그럼 초점을 코에 맞출까? 눈에 맞출까? 입술에 맞출까? 아니면 카메라가 지가 맞추고 싶은데 맞출까? 봐서 해야지. 뭐 가까운 데 들어갈 때는 뭘 살릴까 맞춰야 되고, 멀리 있을 때는 뭐 코나 눈알, 그렇지. 눈. 대비가 확실한 여기도 거. 좋고, 눈도 좋고. 보통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물 사진에 얼굴 맞박 사진을 찍었는데 눈에 초점이 안 맞으면은 생동감이 없어 보여.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동태 눈깔이라고들 얘기하잖아. 동태가 죽으면은 눈깔이 흐리멍텅하잖아. 그래서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눈에다가 초점을 맞춰주는 게 좋다. 그거는 정석이고, 또 하나, 인공적인 조명을 쓰거나 반사판을 쓰거나 또는 이런 조명을 조금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눈에 캐치아이라고 그러지. 빨간 스트로보가 거. 아니 스트로보가 불빛이 딱 보이면 안에 눈동자 안에 하얗게 찍히는 거. 그리고 캐치아이를 만들 수 있으면은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내가 지금 읊어드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또 하나, 심도는 어떻게 컨트롤을 해줘야 될까? 심도는 대체적으로 우리는 심도를 얕게 하면 배경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너 오늘 어디 아프냐? 아니, 너 이렇게 무겁냐 오늘? 빨리 해. 듣고 있잖아 열심히. 오늘 왜 회사에서 영업 잘 안 됐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심도. 심도를 우리는 대체적으로 분리되는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열고 찍는 것을 많이 해.
그런데 그거는 꼭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어.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평면, 내가 정면으로 얼굴 사진을 찍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심도를 얕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약간만 사선으로 얼굴이 틀어져 있어도 앞에 눈에다가 조리개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방이나 연 상태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옆에 이 하나의 렌즈는 뒤에가 있겠지. 하나의 렌즈가 아니라 눈은. 그렇지. 그게 초점이 확 나가버려. 특별하게 그런 의도의 사진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찍는 거는 그렇게 썩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런 저게 무슨 소리야? 뭐,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심도 1.2는 곤란하다. 왜 그러나요? 나야가라를 안 가봐서 모르겠네 저는.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심도 1.2짜리는 저 정도 급이면 85 1.2 아니면 50mm밖에 없는 거네, 그지? 뭐하러 나야가라 가요. 집에서 찍지. 대화 어려워요.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 뭔 소리야 지금? 문맥이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우주도깨비님 만두. 너 저 만두가 뭔지 알아? 요즘 나도 몰랐어 저거. 뭔데? 85mm 캐논의 85mm 1.2 렌즈를 만두라 그러더라고. 왜? 만두구처럼 생겼대 렌즈가. 이 뚱뚱해가지고. 밑에는 좀 홀쭉하고 위로 올라오면 걔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걸 만두라 그래? 만두 같다 그렇게 하고 또 애기 만두는 뭐야 또? 85mm 뭐 1.8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던 얘기 계속하자. 자, 그러면은 50mm나 광각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은 어색할까? 그럼 표현하기 나름이지. 그렇지? 자기. 퍼스펙티브 원근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28mm 급이나 35mm, 24mm 급도 나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평범한 일상적인 사진을 얻지는 못하지만 독특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85mm라든가 135mm 렌즈들은 대체적으로 온화한 묘사를 해주는 건 맞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조리개를 열어갖고 백을 날려준다라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런 사진들을 처음에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좋을 수는 있어. 또 하나 그런 유의 사진들이 주 피사체인 사람을 부각시켜 주는 거에는 분명히 한 몫을 하지만 그런 사진들만으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사진들만 찍어 계속 간다면은 사진이 굉장히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거든. 그래서 렌즈의 조리개를 열 거냐 말 거냐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배경을 어떻게 선택을 해줄 것이냐. 어두운 쪽 배경을 선택해 줄 것이냐. 밝은 쪽의 배경을 선택해 줄 것이냐. 또 하나는 배경의 단순함을 가지고 갈 것이냐. 배경의 복잡함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문제야. 근데 우리는 촬영을 하면서 그 선행되는 문제들을 고민을 해볼까? 나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지금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나는 정말로 우리가 단순하게 사진을 찍어 갖고 야 왜 이렇게 사진이 안 되지? 왜 난 인물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나와? 그래서 야 남들은 조리개를 여니까 굉장히 깨끗한 사진이 열리더라. 그래서 나도 조리개를 열어 갖고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퍼스트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배경이 뒷배경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뒷배경이 단순화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조리개를 열고 닫는 거는 거의 무의미해. 그 다음에 피사체와 뒷배경과의 거리도 그것도 어느 정도의 조리개를 컨트롤 해주는 것도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거리가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나와요 미놀타는 뭐냐 또 23mm는 솔직히 별로. 미놀타 70mm f4 인물사진 좋아요. 저렴하고 잘 나오겠죠. 70mm 210 f4짜리. 저게 예전에 김밥 렌즈라고 하는 건데 저 참 우주도깨비님이 미놀타 70에 210 f4짜리 렌즈를 얘기를 해 주셔갖고 저 얘기를 내가 조금만 할게. 왜냐면 우주도깨비님이 필름 사진을 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게 미놀타 70에 210 f4짜리는 아포크로매틱 렌즈는 아니야. 그래갖고 저거는 이제 아포가 아니라 그냥 이제
색수차 2가지 색 정도만 보정한 렌즈인데 저게 왜 유명해졌냐 하면 저 AF야? AF가 있고 MD일 때 다 NF가 있어. 수동 자동? 수동 자동이 있고 저 렌즈 라이카에서 나오는 70에 210 f4짜리 렌즈가 저거랑 구성률이 같은 렌즈야. 내가 알고 있기로 저게 아마 15매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 우주도깨비님이 조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까지는 뭐하지만 저 렌즈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문난 만큼 성능이 굉장히 좋은 렌즈냐 라고 봤을 때 그냥 평범한 렌즈야. 그런데 미놀타를 쓰던 그 당시에는 저게 굉장히 쌌어. 돈 10만 원이면 샀거든. 삼성 애들이 갖고 들어와서 조립을 해갖고 저런 렌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고 거래가 뭐 20만 원 넘게 됐었던 거거든. 그럼 엄밀히 따져서 저희 캐논은 70에 210 f4짜리 FD 렌즈겠지 수동 또는 지금의 아포크로매틱 말고 저 이제 이색 수차 보정된 걸 에크로매틱 렌즈라 그러는데 아포크로매틱 렌즈가 아니라 그런 거라든가 뭐 니콘의 70에 210 f4짜리라든가 그런 렌즈보다 좋느냐 아니야 그냥 똑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 줌 렌즈보다는 단일 렌즈를 추천을 해. 그러면 묘사 성능에서 깔끔한 이미지들이 있거든. 너 줌 렌즈 쓰냐 혹시? 써. 인물 사진 찍을 때 많이 써? 인물 사진 찍을 때도 쓸 때도 그러니까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이제 인물 사진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인물 사진만 쓸 때는 줌을 안 쓰지. 잘. 줌 렌즈 잘 안 쓰고 단일 줌을 렌즈가 쓸 때 인물을 찍을 때도 있겠지만 그건 그런 상황이고 인물만 찍어야겠다 할 때는 줌을 안 쓰지. 85나 100mm 쓰든지. 100mm 컵을 쓰지 온화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줌 렌즈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야. 줌 렌즈가 해상력 면에서 뭐 단일 렌즈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 그런데 이제 샤프니네스라든가 콘트라스트 그것들도 많이 좋아지긴 했고 그거보다는 내가 항상 다른 데서 찾는 것들은 깔끔한 묘사력이거든. 아포커스가 될 때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묘사력에서는 줌 렌즈는 나는 웬만하면 인물사진을 찍을 때 좀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단은 길고 무겁고 그런 부분은 흔들림의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그 문제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 짧게나마. 100마이크로 인물 사진 좋습니다. 예. 100마크로 렌즈 인물 사진 좋던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매크로 렌즈들이 대체적으로 해상력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찍게 되면은 땅구멍, 사람의 땅구멍까지 묘사가 되거든. 자, 요거는 이제 장단점들이 존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의 정밀한 묘사를 할 거냐.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물 사진은 강하고 샤프한 것보다는 조금은 부드러운 묘사들이 좀 더 정감 어린 사진들을 할 때는 그런 데에서는 또 조금은 이제 깎아먹는 요인이 되지만 성능면으로만 본다면 100 매크로 렌즈도 좋은 렌즈 중에 하나야. 좋지.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어떤 얘기를 하다가 70, 210 얘기하다가 조금 3000%로 들어갔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웃포커스를 시키느냐 마냐를 결정하고 조리개를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배경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 갈 것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숲이 있어. 이래서 뒤에 숲이 있는데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어. 그걸 배경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게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배경지 역할까지도 해준다는 거지. 거기에 이제 앞에다가 반사판 하나 정도만 설치해주면 뭐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묘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거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를 해보자. 자, 무슨 얘기가 나왔으니 맨 처음에 인물사진을 잘 찍는 거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인물하고의 교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감을 하기 위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렌즈에 아웃포커스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이냐. 조리개를 선택하기 이전에 배경을 어떤 거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복잡한 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복잡하지 않은 걸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단순화 시킬 것이냐 단순화 시키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두운 배경을 선택할 것이냐 밝은 배경을 선택하실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 다음에 렌즈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85mm에서 135mm급의 온화한 묘사를 해주는 렌즈들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도가 거기서 심도 조절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누드 사진도 인물 사진이지.
들어가. 들어가지? 그렇지? 배울 때. 인물 사진인데. 건빵을 자꾸 드시라 그러네. 먹어줘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건빵은 나 우리 집에 박스로 있으니까. 건빵 먹습니다. 네.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다른 거 먹을 거리 보내주셔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커피 보내주셔도 되고.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건빵 아까 부족 현상이라고 누가 그랬어가지고. 뭐 프린스님 뭐 스피드라이트 이야기도 해야죠. 스피드라이트 얘기를 그거는 이제 보조광으로서 우리가 이제 인공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말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야외에서 보조광으로서 스피드라이트 얘기는 제가 조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지사님이 스피드라이트 노출 조정과 배경 노출 조절 따로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돼서 나중에 다시 제대로 공부할 예정인 사람인데, 프로나 아마추어 혹은 가격을 다 떠나서 송보님 아시는 만큼 스피드라이트 기능 완전히 이해하려면 가이드 넘버까지만 쓰셨네. 글이 더 이상은 안 올라가나 보다. 제이치님이 웨딩 촬영도 인물 사진인가요? 인물 사진이죠. 그럼요. 제이치님이 캔디드 기법으로 인물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캔디드 기법이 이제 저 몰래 사진 찍는다라는 거거든. 저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저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업적인 요소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일전에도 이제 저작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캔디드 기법으로 사진 찍는다. 내가 이제 사진가가 어떠한 내 사진을 완성하는 데 있어 갖고 꼭 몰래 찍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찍어도 되겠지만. 그건 뭔 소리야? 전 웨딩 사진 찍힐 때 교감을 안 해서, 그러니까 본인 웨딩 사진 찍힐 때 그쪽 포토그래퍼 분하고 교감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거는 찍히는 당사자가 잘못이 아니라 찍는 사람, 사진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까지 뭐 내가 어떻게 먼저 교감을 해, 사진가. 근데 뭐 그거 찍는 웨딩 찍으시는 분이 굉장히 뭐 경험이 많거나. 아니 포토그래퍼 교감을 하도록 해야지. 교감을 그렇죠. 안 하면은 그 얼마나 그 이빨 벌려보세요, 웃으세요 그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거 결혼식 나 안 그래도 그냥 긴장돼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마무리하면, 제이치님이 캔디드 기법으로 인물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의 객관적인 대답은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틀린 거고. 근데 이제 몰래 사진을 찍는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으로, 제가 말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이사님이 혹은 가격을 다 떠나서 송보님 아시는 만큼 스피드라이트 기능 완전히 이해하려면 가이드 넘버를 몇 자리를 구입해야 되느냐. 스튜디오에서 대형 스트로보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쓰는 스트로보를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해갖고 클립 온 타입 스피드라이트라고 그러는 거든. 하슈에다 꽂아갖고 쓰는 거를.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가이드 넘버가 세 봐야 35에서 40 전후예요. 어떤 것들은 뭐 50 몇이 나오고 60 몇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이드 넘버에 정하는 기준대로 안 쟀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드 넘버, 교과서에 나오는 가이드 넘버의 기준은 뭐냐면 표준 렌즈 50mm 화각을, 조사각을 기준으로 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니콘이든 캐논에서 뭐 54 뭐 이렇게 나와갖고 우리 스트로보가 54다 이런 건 뭐 어떤 기준이냐면, 망원적 105mm라든가 그 급에서 조사각을 재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조사각이 좁으니까 더 멀리 나가는 거야. 광량이 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50mm 기준으로 조사각을 잰 가이드 넘버를, 그거를 가이드 넘버라고 명명을 해.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소형 카메라, 즉 DSLR, 그래 풀프레임이든 크롭바디든 거기에 쓸 수 있는 스피드라이트를 그렇게 하슈에다 꽂아서 쓰는 거를 클립 온 타입 스피드라이트라고 따로 정의를 하는데, 그거의 가이드 넘버는 대체적으로 30에서 40 전후를 갖는다. 그 정도만 갖고서도 보조광으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 구입하시면 돼요. 캐논을 쓰면은 뭐 430 이제부터 뭐 540, 580 이런 것들은 쓰시고 싶으신 거 쓰시면 되는 거고, 니콘도 마찬가지고, 매주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고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주도깨비님이 스피드라이트는 매치 A 모드 최고. 그거 저분은 많이 써보신 분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스피드라이트는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캐논 쪽보다는 니콘 쪽이 사실은 쓰기가 편하고 거의 정확해. 빛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쓰기가 편하게 돼 있어. A 모드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거든. TTL 모드보다. 그 다음에 매치 스피드라이트는 독일 건데 굉장히 빛질, 빛의 이제 질, 좋고 나쁨에 대해서 굉장히 정평이 있는 스피드라이트야. 그래서 나는 매치를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해. 너 매치 사지 않았냐? 클리먼타임? 내가 저번에 산 게 그 매치야, 매치. 매치 하슈. 하슈 그 매치 샀지. 매치들도 좋다. 아 잠깐만. 근데 왜 인물사진 찍다가 갑자기 스피드라이트 쪽으로 막 넘어가고 그래. 그래서 이 얘기 하려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됐구나. 이 얘기 하려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됐구나. 무슨 얘기냐면 스피드라이트로 보조각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거에서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 내가 인물사진을 찍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그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야외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반사판을 대갖고 그늘을 없애준다거나, 두 번째는 스피드라이트를 보조광으로 쳐서 없애주거나. 그런데 문제는 야외에서 찍을 때는 주광은 태양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보조광이 스피드라이트라는 얘기지. 그런데 항상 우리가 라이팅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보조광의 광량이 주광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조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광이 100이라는 값을 갖는다면 절대 보조광은 102나 105, 100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보통 50 전후에서 찍는다. 어느 정도의 보조광일지 모르지만 70%가 된다. 이렇게 항상 주광보다 적어야 된다. 보조광. 그래야지 그걸 보조광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출을 재봤더니 뭐 125분의 1초에 뭐 한 4 정도의 노출값이 나왔어. 인물 사진을 찍는데. 자, 그렇다면 보조광으로서 그늘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대로 그냥 TTL 모드에다 걸어버리면은 125에 4만큼의 광량이 다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하고는 스피드라이트하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관계가 없어. 노출을 조정을 해줄 때 스피드라이트의 노광량은 뭐로 조절을 하냐면 조리개로 하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그걸 약하게 터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리개 값으로 따지면 2.8만큼의 양 한 스텝을 줄이거나 아니면 한 스텝을 더 줄여서 이 정도의 양으로 발광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조리개는 4로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란 4라는 값을 우리가 얻었잖아. 그렇다면 스피드라이트 보조광을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 스피드라이트도 요즘 거는. 또는 오토가 되는 거라면 더 쉽지. 오토가 되는 거라면은 A 모드에다 놓고 스피드라이트를 조리개를 4가 아니라 2.8이나 2에다 놓게 되면 더 약하게 터진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쓰거나 그게 안 된다. 캐논 같은 경우 그게 대체적으로 안 돼. 오토 모드가 없거든. 그럴 때는 노출 스피드라이트 노출 보정으로 플러스 2를 하거나 마이너스 2를 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광량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광량을 덜 주는 쪽으로 세팅을 해갖고 찍어주면 자연스러운 묘사가 그러니까 된다. 125에 4로 노출값이 나왔으면은 스피드라이트는 5.6이나 8 정도로 터지게끔 조절을 해서 5.6이나 8 정도로 터지게끔 조절을 하면 센 거지 더. 주광을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닫은 거를 2.8이나 이 정도의 양 밑으로 가갖고 그걸 터트려 줘야지만이 그 스피드라이트의 보조광은 약하게 적게 나간다는 이거지. 얘기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럴 때 매치라든가 요즘 나오는 니콘도 오토 기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 거는 다 오토 스피드라이트 오토 기능들이 있었거든. 매치는 100% 있어.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쓰는 게 빠르게 적응하는데 쓸 수 있는 요소가 저 된다. 카메라를 보니까 여기 부르튼 게 다 나오네. 제가 며칠 피곤해가지고요. 일이 많아서 입술이 빨개 부르텄어. 없어 보인다 더럽게. 우주도깨비 두사부님 최고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주도깨비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셔서 우주도깨비님이 필름 사진을 하니까 필름 사진 흑백 사진을 찍을 때의 요령, 인물 사진 찍을 때의 요령은 나머지는 지금 다 똑같아. 디지털 카메라나 뭐냐. 그런데 이제 필름 카메라에서 흑백 사진을 찍게 되면 필터라는 것을 UV 필터만을 걸게 되면 굉장히 플랫한 사진이 된다.
그래서 정색 묘사용 필터를 걸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필터 앞에 얘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정색 묘사용 필터는 Y2, YG 정도를 정색 묘사용이라고 그러고 오렌지, 레드 이런 쪽으로 갈수록 콘트라스트 강조형 필터라고 따로 분리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YG라는 거는 뭐냐면 옐로우와 그린이 섞인 필터거든. 그래서 그거는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전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필터야. 그래서 그거를 찍으면은 그걸로 하나를 걸고 찍게 되면 노출을 한 스텝에서 한 스텝 반 정도 메이커마다 조금씩 그 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두워지지만은 피부 톤의 묘사를 좀 더 자연스럽게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YG 필터가. 만약에 YG 필터가 없으면은 그래도 그냥 UV 필터만을 꽂고 찍는 것보다 UV 필터를 빼시고 Y2 필터만 꽂아줘도 어느 정도의 피부 톤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자, 그렇다면 흑백에서 어느 정도의 피부톤을 정색 묘사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뭐 검게 나오거나 아주 하얗게 나오거나. 보통 우리가 레드 필터를 꽂아버리면 얼굴들이 콘트라스트가 강하니까 하얀 쪽으로 빠져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꽂게 되면 이제 검정색도 가는데 보기 좋은 회색 쪽으로 나오는 거. 18% 반사율을 갖는 그쪽에 맞는 거. 그리고 온화한 묘사를 하는 거. 흑백에서도 컬러는 존재하지 않지만 뭐 일본 애들이 흔히 쓰지 뭐 톤바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톤 조절로서도 어느 정도의 부드러운 묘사를 할 거냐 강한 묘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부드럽고 강하다기보다는 이런 거지 어떤 좀 더 자연스러운 묘사를 할 거냐.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흑백 사진에서 톤 조절만 잘 할 수 있다면 컬러 사진에서 보여주는 깊이보다 더 깊이 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 더 많은 흑백을 갖고 더 많은 컬러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다음 주에 네이버에 제가 블로그가 하나 있어요. 사진 몇 개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주소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진, 그 다음에 평범한 사진, 심지어는 아이폰이나 이런 걸로 찍은 사진 이런 것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나 모르는데 그 사이트 누드 사진도 있어요 거기. 이걸 몇 개 정리해서 놨으니까 너무 이렇게 내 개인적인 취향만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아이폰도 잘 나오더라고 사진. 이런 삼성 갤럭시도 잘 나오고. 그거는 직접 찍은 사진들이야? 다 옛날에. 언제 찍은 거야 그거는? 옛날 거지. 옛날 거야? 옛날 거 저게 주섬주섬 다 모아놔서 저 필름 찾아보고. 그래서 스캔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몰라. 부산에서 소주를 한잔 하시죠. 아, 부산에 사시나 보구나 우주도깨비님. 아, 부산 소주를 한잔하러 부산까지 가야 돼. 술을 뭐 콜입니다. 우리 둘이 술을 술을 못 먹어요. 전혀 거의. 웃기죠? 네, 술을 못 먹습니다. 뭐 하여간은 그건 이제 사생활적인 얘기고. 자, 그래서 누가 그러네. 나 참 미리 얘기해 둘 거 있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나 저번 방송에 그거 안 나가고 얘기한다는 걸 깜빡 잊었거든. 여러분들 이제 미리 내가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9시 누가 45분 지금 47분이 돼가고 있는데 오늘 방송이 조금 난 지루해 사실은. 뭐 이렇게 오늘 우리가 3,000%로 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좀 가라앉아 있거든 현재. 그래서 이거를 뭐 미리 좀 생각났을 때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고 이제 녹화된 게 유튜브에 올라가잖아. 자, 그러면 유튜브에 올라갔으면은 가능하면 추천을 유튜브를? 우리 유튜브에 올라간 이 방송들 추천을 해주시고 거기에 구독하기라고 있어요. 구독하기.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야 다 구독하기가 돼 있을 거라고 아는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내가 항상 방송 올리면 계속해서 메일이 가잖아. 그래갖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갖고 제 구독자 수가 지금 오늘 보니까 아까 1043명인가 그래. 1000명은 돌파했고 1043명 정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 방송을 계속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구독하기. 그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 추천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 유튜브에 추천 있어? 그럼. 난 추천하고 이렇게 있지. 손가락 올린 거 있고 손가락 밑으로 내린 거 있고.
아, 그게 추천이야? 추천, 비추천. 좋다, 나쁘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만큼이 아니라 그걸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거구만. 우리가 좀 더 으쌰으쌰 해갖고 좀 더 재밌는 방송 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여기 나오네. 시청자 수 지금 PC로 10분 보시고 모바일로 13분이 보시고 모바일 더 많이 보시네. 그럴 거야. 아, 그전엔 저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몰라. 나 지금 어쩌다 근데 봤어. 여기 밑에. 저게 총 시청자 수가 아니야. 이게 가끔가다 튕겨나가.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면 총 시청자 수가 나와. 보통 총 시청자 수를 보면은 우리 지금 이 방송은 사진 쪽에 이런 방송이라 그런지 그렇게 많진 않아. 많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한 5, 60명 선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적은 날은 한 40명 전후로. 근데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지. 유튜브에서는 인기 절정 속에 인물 사진을 보시려면은 다 뭐 그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 조세현 그 패션 사진 많이 찍었던 옛날에 저 중앙대 겸임 교수님도 하셨고 조세현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사진 참 좋아하고 뭐 조선희 씨나 김중만 씨 사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사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돼요. 확실히 많이 보시고 그러면은 각 인물들이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내는가 그런 그 프로님들의 표현법들을 보면 도움이 되죠. 확실하게. 사진은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건 무슨 소리야? 두 사부님은 하늘에서 한 줄기 빛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분한테 많은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네. 오늘은 어려워 글들이. 아까 어떤 분은 글이 문맥이 이해가 안 돼. 오늘 내가 머리가 뻥 이렇게 글 어려워 그냥. 최민식 선생님. 최민식 선생님은 인물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인물 사진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 쪽. 아까 포디가 말한 뭐 조세현, 김중만, 그다음에 뭐 김중만 씨 내가 알기로 그 제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희 씨라고 여자분인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류가 이제 최민식 씨 사진은 최민식 작가의 사진하고는 좀 부류가 달라. 같은 인물이지만은 이쪽은 이제 패션 쪽의 인물이고 최민식 그 사진가 쪽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제 실질적인 삶의 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다큐멘터리 쪽 사진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은 인물을 찍지만은 표현하는 방법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는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아. 다르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나 분야가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왔던 말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인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중요한 몇 가지 팁이라는 주제를 갖고 굉장히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은 어쩌면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렌즈 조리개를 어떻게 하면은 사진이 잘 나올까, 어떤 카메라가 좋을까, 어떤 렌즈가 좋을까를 위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얘기는 최대한대로 일부러 좀 자제를 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자제를 한 거야. 네가 자제를 한 건 아니지만 너도 이제 나랑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봐. 인물 사진을 찍는다, 내 여자친구의 얼굴을 찍는다, 그런 사진을 찍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렌즈나 카메라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다. 첫 번째는 인물 사진을 찍는데 무엇보다도 피사체와의 교감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그 교감을 갖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사진에 대해서 기다림이다. 그러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꼭 인물 사진에만 들어가느냐? 정리를 해보면 아니다. 모든 사진에 기다림이라는 건 들어간다. 풍경에서도 기다려야 된다. 왜? 풍경이라는 것들을 주로 찍으면 산이든 바다든 모든 피사체가 움직이진 않아. 대체로 움직이진 않지만은 사진은 라이팅에서 결정이 난다. 그렇다면 어떤 라이팅에서 내가 찍어야지만이 사람을 마음으로 움직여 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사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된다. 또 하나, 또 어떤 사진을 내가 지금 시작했는데 어떤 학원에서 1개월
사진 완성 너 당신도 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대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다. 지금 사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 말이 실망스럽고 때로는 좌절되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사진은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완성이 된다. 그거는 플러스 알파 경험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하고 싶다면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라. 한두 달 사진에서 완성되면은 누구나 사진가가 된다. 사진가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기다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진 자체의 그 자체이기도 하다. 어느 분야에 속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렌즈냐 어떤 카메라냐 그거는 이거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내가 먼저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서 구성을 해야 된다. 이 구성이라는 요소는 꼭 인물 사진에 또만 또 형성되는 건 아니다. 모든 사진을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거를 찾아서 사진을 재구성하는 거다. 사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찍어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창조되어 있는 거를 내가 어떤 프레이밍으로 따내는 작업이냐는 거지. 그래서 같은 사진을 찍어도 10명이 찍으면 다른 사진이 나온다는 거지. 같은 피사체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거냐. 내가 어느 정도를 구성할 것이냐.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구성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건 또 기다림이란 속에 하나가 속하는데 단순하게 내가 사진을 이만큼 했으니까 막연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책을 많은 독서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서 간접 경험들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온다. 10,000명에 1명 또는 10만 명에 1명 정도 끼를 타고난다. 그럼 피거든, 피. 어떤 예술이나 예능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그걸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도 또 하나의 기다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어떤 렌즈를 선택해 줄 것이냐,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테크닉이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마무리 정리하는 문제들이거든. 요 얘기들은 정말로 그 앞부분에 네 번째, 세 번째까지는 무시가 된 채 어떻게 하면은 테크닉적으로 잘 찍을 까다. 근데 테크닉적으로 잘 찍을 한두 번은 잘 찍을 수 있지만 이쁜 사진은 건질 수가 있지만 좋은 사진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사진은 사진가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사진가의 철저한 우주 노력 속에서 도깨비님은 만들어진다. 시간이 가시는 게 굉장히 불안하신가 봐. 또 45분, 그럴 수 있어요. 47분, 52분. 그래서 50분. 지금 제가 지금 아. 뒤에 네다섯 가지 말씀드린 게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몇 번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고 인터넷 사진 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진 홍수, 양의 이쁜 사진들, 뭐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지만은 좋은 사진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프로 사진가든 아마추어 사진가든 현재 사진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자기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그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적으로,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사진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난 지금 처음부터 잘 사진 찍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우리 카페에 포토 아카데미 153이라는 카페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올 1, 2월 또는 3, 4월 이런 식으로 한 두 달에 한 권씩 추천 도서라는 거를 제가 그냥 좀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난다면 틈틈이 거기에 이제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책인지 한 권씩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사진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번 첫 번째 2016년 1월 2월 추천 도서는 수전 손탁이 쓴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책을 좀 내가 올려놨는데 그거는 사진 전문 서적은 아니지만 이쪽 예술론 쪽 예술 쪽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두루두루 읽어도 나쁘지 않은 시간에 사연 같아요. 민감하신 분이 상당히 계시군요. 프리스님 2분 남았습니다. 우주도깨비님 알겠습니다. 사진은 죽을 때까지 해야지요. 맞습니다. 사진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송보의 사진 생각이라는 우리 카페 게시판에 제가 쓴 글 중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미완성의 초보다. 제가 그렇게 글을 하는 게 쓴 게 있거든요. 싼 마이가 되지 않게. 그게 쌈마이가 되지 않게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겸손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 언제나 나보다
나보다 이제 메커니즘 쪽으로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어딘가에 존재를 할 거고 그러면 내가 모른다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 못하고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거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인물 사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개통 철학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유유유유 시간이 KTX. KTX. 그래서 부산에 한번 가야 되겠네. 도깨비님 만나러.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난다면은 많은 이제 간접 경험들, 독서들을 해보시고 인물 사진 찍을 때도 아까 말한 몇 가지 4-5가지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꼭 렌즈와 카메라가 사진은 찍지만은 그거 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그냥 말도 안 되는 개통 철학일 수도 있지만 내일 뭔데 저를 보나요, 프린스님? 내일 뭐가 있나요? 무슨 번개 있나 보네? 우리 저기 포토비스타라고 우리 카페 안에 또 동호회 그룹이 있어. 그래서 우리 저기 뭐 먹으러 가거든. 먹으면서 이제 좀 제가 선약이 2개씩 3개씩 있는 날 뭘 하시네. 책 읽거나 책 읽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같이 좀 아깝네. 토론을 내일 하고 그래. 그냥 저녁 때 미팅이 2개나 제가 있어가지고. 자. 우주도깨비님 왜 서울대 사진학과가 없나요? 그거는 서울대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서울대 사진학과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서울대 없으면 낙성대 하나 만들지 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서울대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성대 사진. 자, 오늘 이렇게 갖고 주저리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인물 사진 잘 찍는 중요한 몇 가지 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니까 한편으로 들어주시고 좀 사진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히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진행해 오늘도 변함없이 송보였습니다. 네, 버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